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분통 터질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그것도 가장 추악하고 지저분한 일로 일방적인 매도를 당해야 했거든요. 지금 그때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억울하긴 하지만요. 시간이 약이라고 10몇 년이나 지난 과거가 되다 보니 이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결혼 1년 앞두고 상가에 제 공부방을 열었죠. 그때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저한테 바라는 거 크게 없고 아이만 빨리 가져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나이도 20대였고 결혼하면 신혼생활을 좀 즐기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요. 저는 어머님께 신혼생활 조금 즐기고 아이는 가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영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남친 하는 소리가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말하시면 적당히 알겠다고 하고 말라더군요. 손주 욕심 많으신 분들이고 의뢰 시부모님이면 할 수 있는 소리시니까 그냥 네 하면 된답니다. 남친에게 본인 생각은 어떠냐고 하니까 자기도 급할 건 없다고 아이는 천천히 가지자고 했어요. 남친 생각도 제 생각과 같다 보니까 아이는 천천히 가질 계획일지언정 어머님에게는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져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하시는 소리니까 그냥 네 하라고 했던 남편의 말과 달리 어머님은 꽤나 신혼부터 적극적으로 임신에 관해 입을 대셨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받아봤느냐, 몸에 이상은 없느냐, 따로 준비는 잘 하고 있느냐 등등 임신할 때 좋다는 약까지 지어오셨죠. 저는 어머님이 약까지 들고 집에 오셨을 때 결국 말씀드렸어요. 실은 이미 원중 씨랑도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저희는 아이 천천히 가질 생각이라고요. 어머님이 워낙 아이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 죄송해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결혼 전엔 분명히 아이 빨리 가진다며. 원중 씨가 그렇게 말씀드리자고 해서요. 그러면 일단 결혼부터 하려고 속인 거야? 어머님이 아이 문제로 결혼 전부터 부담을 주시니까 적당히 맞춰드린 건데 속인 거냐고 따지시니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어머님, 속인 게 아니라요. 사실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혼생활도 좀 즐겨보고 싶고. 신혼생활이 뭔데? 그냥 원중 씨랑 시간 많이 가지는 거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애 낳고 해. 애는 다 봐줄 테니까. 저는 곤란한 기분으로 말씀드렸죠. 저도 공부방 연지 1년 조금 넘었다 보니까 좀 더 일에 집중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거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결혼했으면 애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어머님은 제 일에 대해서도 폄하하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공부방이고 신경 써야 될 일 많죠. 제가 따로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덜컥 임신까지 해버리면. 너 참 그렇다.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가진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말이 싹 바뀌네. 안 가진다는 게 아니고요. 좀 천천히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급할 게 없다 보니까. 어른이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어머님은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 그럼 너네 알아서 해. 그렇게 화가 나셔서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하지만 아이를 가지는 문제는 어쨌든 저와 남편의 문제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그렇게 1년 반 정도는 피임을 하며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제는 천천히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후부턴 피임 없이 준비를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제 딸에는 피임을 하지 않으면 금방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년 검진을 하지만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젊었고요. 하지만 거의 1년 넘게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면 아이는 금방 생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기간에 맞춰 준비를 해도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고 저도 슬슬 조급해졌습니다. 또 제가 마음이 불안해진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과는 결혼 초반까진 잘 지냈어요. 서로 바쁘긴 해도 시간 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전히 연애하는 기분으로요. 하지만 그게 1년, 2년 정도 지나면서 사이가 많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저보다 남편 쪽이 많이 시들해졌어요.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 각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남편은 약속을 핑계로 일 끝나고 나도 밖으로 잘 돌았습니다. 같이 하던 취미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동기들과 라운딩을 간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대놓고 싸우거나 부딪히는 건 아닌데 남편과 제 사이는 부쩍 느껴질 만큼 멀어지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특별한 계기도 없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려고도 했지만 남편은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때쯤 느낀 게 혹시 우리 사이에 애가 없어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애가 부부 사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확실히 아이 없이 살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에선 어떤 끈끈한 가족의 정 같은 게 안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더 아이를 원한 것도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남편과의 사이가 다시 좋아질 거란 기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도 오히려 초반에는 어머님 말씀처럼 아이를 좀 빨리 가져보자고도 저에게 말했지만 나중에는 아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생각보다 자연임신이 잘 되지 않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도 깨끗하고 임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별 문제가 없으니 남편 쪽으로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친구 중에 비뇨기과 의사가 있다면서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 후 검사 결과 어땠느냐고 물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임신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자연임신은 좀처럼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점차 임신이 간절해지는 것과 달리 남편은 검사 이후 눈에 띄게 임신에 대해 시큰둥해졌습니다. 안 생기는데 굳이 아등바등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그냥 우리끼리 이대로 살자고 하면서요. 남편까지 임신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저희 부부 사이의 임신 준비는 흐지부지 되어갔습니다. 제가 임신을 원해도 남편 쪽에서는 미적지근하니까 난임 치료는 말도 못 꺼냈죠. 그래서 그 사이에도 남편과의 관계는 가끔 있었지만 딱히 날짜를 맞춰서 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날짜를 맞춰서 하려고 해도 남편 쪽에서 안 내켜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오히려 마음을 좀 놓고 나니까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 후 별다른 병원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반년 만에 제가 임신을 한 거였죠.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이라 더 놀랐어요. 생리가 늦어졌고 설마 하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결과는 2줄이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요.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저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확실히 임신이 맞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남편과 제 몸에 별 문제가 없어도 임신이 안 되는구나 걱정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찾아와 주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남편과 시부모님께 알릴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요. 꼭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남편은 약속이 있었는데 저 때문에 취소했다고 투덜거리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남편이 기뻐할 얼굴을 기대하며 산모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자, 저는 남편이 그걸 보고 뛸 듯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음파 사진을 보는 남편 표정이 엄청 어두운 겁니다. 임신? 놀랐지. 남편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렇게 기쁜 얼굴이 아니었죠. 놀랬어? 좀 놀랐네. 생각지도 못해서. 기쁘지 않아? 기쁘지. 근데 좀 놀라서. 혹시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
아직 당신한테 먼저 말해야지. 엄마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그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이나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감동하거나 기뻐서 보는 얼굴이 아니라 좀 심각한 얼굴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니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진 게 저 사람은 안 기쁜가 싶기도 하고요.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저희는 얼싸안고 그렇게 웃음꽃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저녁이었죠. 다음날 저는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전했고 부모님도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선물처럼 나에게 찾아온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웠고 그만큼 아이도 잘 키우고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시부모님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임신 사실을 말한다더니 했나 보다 싶었어요. 집으로 초대해서 축하한다고 하실 줄 알았죠. 그렇게 퇴근 후 시댁으로 바로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는 남편도 이미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신혼 때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아이다 보니까 몹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들어서 보니 시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더군요. 제가 들어오는데 저를 보는 눈빛들이 엄청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은 쏘아붙이듯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너 임신했다며? 네, 원중 씨한테 들으셨죠? 누구 애니? 대뜸 어머님은 누구 애냐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 애 원중이 애 아니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황당해하는 저에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그러는 겁니다. 실은 나 말 못했는데 나 무정자증이야. 자연 임신 힘들다고. 근데 어떻게 당신이 임신을 했어? 남편의 말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난데없이 무정자증이라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정자증? 그런 말 없었잖아. 아무 문제 없다며.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애를 못 가질 만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도 별 기대 없었고. 근데 당신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니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시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저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건 너지. 우리 원중이는 애 갖기 힘든 몸이라는데 너는 어떻게 임신을 떡하니 한 거니?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이 애가 원중 씨 애가 아니면 누구 애라는 말씀이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파들거리며 말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겠지. 어머님!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의 맹세 후 저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딴 데서 애를 가져서 오기라도 한 양 저를 파렴치하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머리가 새카매지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검사 결과지 있어? 어디 놔둬 봐. 없어. 그걸 뭐하러 들고 있어? 설명 듣고 알겠다고 했지. 당신 친구가 아는 병원이랬지? 지금 가. 가서 설명 다시 들어. 설명 듣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내 친구한테 똑똑히 들었는데? 근데 애초에 그런 걸 왜 나한테 속이냐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임신하려고 노력했는데. 쪽팔려서 말 못했다고. 대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자고 했잖아. 엄마도 더 이상 당신한테 애기 가지라고 안 쪼았고. 근데 당신은 뭐야? 뜬금없이 무슨 임신이야? 뜬금없이 뭐가 뜬금없어.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그러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그 애 내 애 아니지? 지금 뭔 소리 하는 줄이나 아니? 그래 안다. 좋아. 그럼 네가 직접 들어봐. 남편은 씩씩대며 그때 진료를 봐줬던 비뇨기과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더니 스피커폰으로 바꾸더군요. 여보세요. 난데. 지금 와이프도 듣고 있거든. 네가 내 얘기 좀 해줘야겠다. 내 상태에 대해서. 뭐? 아직도 말 안 했어? 어쩌다 보니. 얘기 좀 해줘라. 안녕하세요, 재수씨. 네. 그때 검사했는데 원중이 무정자증 판정받았어요. 재검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임신 원하면 시험관을 하던지 미세 수정으로 시도해볼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원중이도 알겠다고 재수씨에게는 직접 말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컴컴해지더라고요. 잠깐만요. 근데 무정자증이라고 꼭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정자증 판정 받고도 자연 임신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임신하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축하드려요. 저기 원중아, 무정자증 판정을 받아도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들었지? 저 역시도 기가 막혀 남편을 노려봤어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듣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달라질 건 없어. 얘는 당신 애니까. 당신 말하는 게 뭔데? 내가 당신 놔두고 딴짓이라도 했다는 거야? 남편은 씩씩대더니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저는 완전 경악해서 보고 있고요. 적당히 해. 내가 불임인데 어디서 딴 놈애를 임신하고 와서. 남편은 그렇게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그대로 남편 싸다기를 날렸죠. 미쳤어? 그러니까 어머님까지 확 잡아채시더라고요. 너 미쳤어? 뭘 잘했다고 내 아들 뺨을 때려, 이 뻔뻔한 년아!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이 철면피, 지금 다 듣고도 이렇게 우기시겠다. 그렇게 임신하라고 할 땐 싫다고 신혼을 즐기겠다니 어쩌느니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임신했다고? 누구 새끼야? 어떤 놈이랑 밖에서 그러고 다닌 거냐고? 어머님, 말씀 가려하세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 사람은 맞다고요.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토록 원하는 임신이 됐는데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제가 외도 저질러서 아이를 가진 것 마냥 몰아세우는 겁니다.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와, 진짜 끝까지 소름 끼친다 너. 남편은 그대로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분해서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뒤에서 저한테 쌍욕을 퍼붓고 있으셨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는 2차전을 했습니다. 끝까지 우긴다 이거지? 너, 이 애가 진짜 네 애면 어쩔래? 뭐? 나는 하늘의 맹세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거든? 이 애는 무조건 네 애야. 내가 나와서 증명할 거야. 근데 네가 나 의심하고 몰아세운 거 이건 절대 용서 못하지. 그 애를 기어코 낳겠다고? 저는 그 말에 기함했습니다. 그럼 지우기라도 하자는 거야? 내 새끼도 아닌데 그 새끼를 기어코 낳아?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네가 무정자증이라도 임신 확률이 없는 것도 아니라잖아.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기어코 내가 외도를 했다고 하고 싶은가 보네? 네가 내 상황이 돼봐라. 그런 생각 안 드는지. 긴 말할 필요 없이 애 지워. 못 지워. 반드시 나을 거야. 나와서 똑똑히 알려줄게.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너 이 애가 네 애면 어쩔래? 그 애가 내 애면 좋아. 이 집 너 줄게. 약속 지켜. 그리고 우리는 이혼이야. 너는 이 애 볼 생각도 말고. 만약 진짜 내 새끼 아니면 어쩔래? 너도 이 집에 사용하는 돈 내놔. 좋아. 얼마든지.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차키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죠. 힘들게 임신한 아이인데 축복받지는 못할 망정 누구시냐고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듣고 정말 가슴이 터질 것처럼 억울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과는 완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반드시 아이를 낳아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했죠. 저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요. 저도 최대한 남편을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건 둘째치고 남편의 입장에서도 무정자증 판정 받았는데 제가 임신을 한 거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최대한 이해해 보려 노력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보란 듯이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더라고요. 왜냐면 그 후 대놓고 외도를 저질렀거든요. 매일 귀가가 늦는 것도 모자라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잦았죠. 보란 듯이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길 때도 있었고요. 화가 나서 핸드폰을 몰래 뒤져봤는데 더 기막힌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맞는데 진짜 기막힌 건 제 임신 사실을 알고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연락은 계속 주고받았던 여자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한테 어디서 바람 피우고 애까지 임신해왔느냐 난리를 쳤지만 바람은 오히려 지가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 누구야? 아예 대놓고 연락질하대? 나보고 바람 핀다고 매도해놓고 정작 바람은 네가 피우더만. 이제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나를 몰아세워? 그래, 나도 바람 피웠는데 너도 바람 피웠잖아.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가네. 네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애지우는 성이라도 보였으면 나도 이렇게까진 안 해. 끝까지 뻔뻔하게. 이제 알겠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나까지 의심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반성을 해. 너는 진작에 바람 피고 다녔으면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임신 사실 알기 전에는 얘랑 그 정도 관계 아니었어. 그냥 친구였다고. 근데 네가 남의 애 베고 나서 나도 빡쳐서 만나는 거야. 와이프는 남의 새끼 베고 있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저는 터질 것 같은 분노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람은 지가 피우고 있으면서 그것마저도 다 제 핑계로 돌리더군요. 나중에 애 낳고 후회는 하지 마. 됐고 우리 그냥 지금 그만하자. 너나 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게 너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보여? 이혼할 거야.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살아. 그럼 갈라서. 나 배불러 있는 너 보면 열받아서 이 집에도 들어오기 싫어. 아니, 애 낳고 이혼할 거야. 네 눈앞에 친자검사 들이밀고 이혼할 거라고. 네가 네 입으로 내뱉은 약속 다 지켜. 하! 너야말로. 남편은 그 후 보란듯이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저는 결국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고 억울했지만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도 정말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결국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가 좀 큰 편이라 제왕절개로 낳기로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없었고 날짜에 맞춰 엄마와 병원에 가게 됐죠. 수술 후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되었는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수술 후 정신이 들자마자 저는 친자 검사부터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친자 검사 요구했고 결국 남편과 아이의 친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요. 당연히 남편과 아이의 친생 관계가 확실하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애초에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요. 아주 당연한 결과였지만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님은 뒤집어졌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결과를 확인하고는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제와서 비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아니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저를 믿는 마음이 있었으면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면서요. 저는 너무 분통이 터져 펑펑 울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부위 때문에 아파서 내내 누워있는데 서러움이 복받쳐서 펑펑 울었어요. 우는 것 때문에 배가 더 아파서 진통제까지 또 맞아야 했을 정도로요. 남편은 그 와중에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됐고 이제 확인 다 했네. 우린 이혼하자. 미안해.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너 같으면 의심 안 했겠어? 나 같으면 의심 안 해. 무정자증 판정받아도 임신할 수 있다고 했고 최소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믿고 기다려줬을 거야. 근데 너는 뭐야? 이미 나 임신하기 전부터 여자 만나고 있었고 내 임신 사실 알고는 아주 보란듯이 만나고 다녔지. 뭐야? 그게 정말이야?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얘기까진 안 했거든요. 아니에요. 이 사람 임신 전에는 그냥 알던 사이지 따로 만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임신 후에는 홧김에 몇 번 만나긴 했는데. 몇 번 같은 소리 하네.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기집애랑 여행까지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밖에서 임신해온 여자로 매도하면서 너는 아주 대놓고 바람 피웠지? 네가 인간이니? 나도 그땐 속상하니까. 속상해도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진영이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잘못한 거 하나 없이 10개월 동안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죄인처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 손가락질하던 시부모님도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이혼해. 소송할 거 없이 그냥 깨끗이 협의 이혼해. 그리고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금 사는 집 내 명의로 바꿔줘. 그런 얘기까지 했어? 네. 저 사람이 그렇게 하겠대요. 한 입으로 두말할 건 아니지. 우리 애잖아. 어떻게 혼자 키워? 저는 기가 막혀 깔깔 웃었습니다. 진짜 코미디네. 우리 애?
언제부터 우리 애였어. 지우라고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을 땐 언제고. 내가 연애랑 결혼 생활 다 합쳐서 딴짓한 적이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듣고 바람 펴서 애 가진 몹쓸년 취급했지. 그러면서 너는 좋다쿠나 그 핑계로 바람까지 피우고. 아주 좋은 구실이었겠어. 그 여자 실컷 만나.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그리고 그때 말한 것처럼 애 볼 생각 전혀 하지 마. 얘같이 나빤데 그게 되니? 어머님도 끝까지 뻔뻔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애 아빠 누구냐고 하실 땐 언제고. 저희 엄마 아빠도 속상해서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세상에 별소리를 다 들었다. 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나가세요. 이혼 무조건 할 겁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생각나 꺼이꺼이 울었죠. 배앓이 때문에 수술한 배가 너무 아픈데 그 와중에 억울함을 풀었다 생각하니 시원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싶어서 기막히기도 하더라고요. 축복받고 환영받아야 할 아이의 출생에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하고 그때의 그 복잡한 감정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이혼에 관해서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말이 맞으면 이 집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던 녹음 파일과 외도 증거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거나 각서를 쓰는 건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임신 기간 동안 제가 겪었던 마음고생과 남편은 이미 외도를 하고 있었던 점을 등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애면 이 집을 주겠다며 큰 소리 탕탕 쳤지만 막상 법적인 싸움으로 번지니 못 준다고 버텼고 결국 소송 끝에 저는 일정 부분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책정을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뻔뻔하게도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제가 다 갖게 되었고요. 아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했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죠. 그렇게 남편과 갈라서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였긴 하지만 아이를 두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망발을 한 것이 아이에게도 두고두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아이에게 헌신하며 보란듯이 잘 키우려고 노력했고요. 남편은 한 번씩 아이를 보여달라며 연락했지만 싹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라서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 목숨보다도 더 귀한 저의 자식이죠. 그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누구시냐며 그토록 지우라고 압박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압박에 정신줄 놓고 수술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요? 지가 바람 피우고 다닌 주제에 도리어 저를 외도로 아이까지 가진 파렴치한 인간으로 취급했던 남편놈. 10개월 출산하고 확인 후 그때 가서 따져도 될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본인이 그러고 다녔으니 저도 그렇게 매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했으면 임신이 그토록 힘든 상태였어도 우리를 찾아와 준 아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인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못하고 지 무정자증인데 제가 임신했다고 저를 매도하기 바빴던 전 남편놈. 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신의도 없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는 전혀 없죠. 억울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왔던 저의 소중한 아이. 진절머리 나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저에게 남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소중한 아이 잘 지키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아가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